이번 시간은 교과서 120페이지의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0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 각 권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양한 자연현상이 일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책에서 보듯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태양 에너지. 자, 두 번째, 지구 내부의 에너지. 이 세 번째,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서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구계에 있는 에너지가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서로 비교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지구의 시스템에 있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인데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에너지 양이 다 똑같을까요?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무엇이고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지구 환경 에너지원을 양을 와트라는 단위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태양 에너지를 보면 단위수가 10의 16승이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단위수가 10의 12승,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10의 12승입니다. 단순 계산을 해봐도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보다 약 10의 4승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지구 환경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바로 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를 서로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양을 서로 비교해보니까 더 큰 숫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죠. 즉,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환경 에너지원 중에 두 번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력 에너지가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조력 에너지가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중간 정도의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과연 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겁니다. 즉,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태양 에너지의 근원.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태양 에너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아까 봤듯이 지구 환경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대부분 복사 형태로 전달됩니다. 자, 이 복사는 에너지의 전달 수단이죠. 자, 에너지 전달 방법은 복사, 대류, 전도가 있죠. 이 복사는 매개체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죠. 이 태양 에너지 대부분은 복사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를 다른 말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에서는 어떤 현상이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날까? 이 태양 에너지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현상이
이 태양 에너지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지표면이 태양에 의해서 가열되게 되면 자, 이 위에 있는 공기도 당연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비게 되겠죠. 그럼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해 오겠죠. 이 현상을 우리가 바로 바람이라고 하죠.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람이 돌에 부딪히면 돌이 깎여 나가죠. 즉 풍화 침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풍화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 있던 수증기를 연결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이 구름에서 또 뭐가 내게 됩니까? 비가 내리죠. 이렇듯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하는 에너지 원도 자체도 바로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또 이 태양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시절 배워봤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에너지고,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먹죠.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해서 에너지원을 얻을까요? 그렇죠. 광합성이죠.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게 바로 이 태양 복사 에너지죠. 즉,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바다에서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게 되면 이 바람과 해수면의 마찰에 의해서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해유라고 하죠. 즉, 이 태양 에너지는 바람, 즉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현상에 영향을 주고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시에 있는 현상 말고도 태양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이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태양 에너지에 인해서 지표면이 가열되고요.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고 지표를 변화시킵니다. 자, 또한 기권과 수권에 흡수돼서 아까 봤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현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인 태양 복사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될까요? 태양 에너지 근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무엇이냐면,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자, 간단한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4개의 수소가 모여서 1개의 헬륨이 되는 반응입니다.
이 네 개의 수소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이 되려면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일어난대요. 그게 바로 태양의 중심의 힘입니다. 1500만 K의 아주 높은 온도에 이 네 개의 수소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이 될 때 약간의 질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우리가 바로 질량 결손이라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재밌게. 자, 네 개의 수소가 모여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은 1500만 K의 아주 높은 온도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이 되는데요. 이때 약간의 질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약간의 질량이 없어진다. 우리가 다른 말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라진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과학 공식이 쓰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을 말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죠.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만든 유명한 공식 중에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흔히 요렇게 나타내죠. E는 mc의 제곱, E는 mc 스퀘어. 여기서 바로 E가 바로 에너지를 뜻하고요. M이 바로 질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C는 광속을 뜻하죠. 이 광속이 바로 빛의 속도죠. 자,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데요. 여기에 이 숫자를 제곱했죠. 그럼 이 숫자가 워낙 크니까 아주 작은 질량으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 수소 핵융합에 쓰이는 공식입니다. 이 약간의 질량이 사라져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태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고 지구에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수소 핵융합이죠. 자,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수소 핵융합발이 바로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이 되는 반응이었죠.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이쯤 끝내도록 하고 두 번째로 많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의 먼저 근원은 뭐냐면 빨리 지나가는데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입니다.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쓰는 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쪼개져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 열을 방사성 동위원소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하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 발전이 바로 자 방사선 유출 많이 들어봤죠?
방사선 누출이 있는 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 번씩. 맞죠? 이 방사성 원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붕괴를 위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이 바로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이죠. 우리 인간은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각 속에 많은 원소고, 이로 인해서 하부와 상부에 온도차가 생기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라면 중학교 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멘틀의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들자면 근원이, 자, 지구가 생성 당시에 아주 뜨거웠습니다. 온 세상이 마그마로 덮인 마그마 바다 시대가 있었고요. 이 마그마 바다 시대에서 서서히 식어서 지금의 지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각은 내부가 덜 식었죠. 식을 때는 안쪽하고 바깥쪽 중에 바깥쪽부터 식겠죠. 그래서 이 지구 내부에는 생성 당시 열, 아직까지 지구 내부가 덜 식었기 때문에 위아래 온도 차가 생기고 멘트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멘트 대류 현상에서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거나 서로 부딪혀서 갈라지고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현상이 나타나죠. 지각 변동의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래에서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 같은 현상들이 있겠죠. 자, 요 보듯이 이게 이제 용암이죠. 이 멘트 대류를 일으켜서 지각 변동을 유발하고요. 이 지각 변동의 예가 바로 지진, 화산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인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력에는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조석 현상이 바로 민물과 썰물을 뜻합니다. 민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바로 이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 조력 에너지는 왜 생기냐면요. 이 조력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달과 태양의 인력입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이 바로 뭐냐면 당기는 힘입니다. 당기린 자를 씁니다. 이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어떤 것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죠. 조력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 조력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조석 현상, 즉 민물과 썰물입니다. 그리고 이 민물 썰물이 즉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바다가 바로 우리나라 서해안이고 이 서해안에 잘 발달하는 게 바로 이 갯벌이죠. 자, 이 조력 에너지는 해수면 높이를 변화시키고요. 자, 이 민물, 썰물, 그리고 갯벌들 잘 발달시켜서 해양 생태계와 지형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각자 개인별로 정리를 하셔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준 용지, A4 용지에 요 내용을 간단한 기호나 단어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과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거의 다 끝날 건데요. 영상이 끝난 후 각자 배운 내용을 기호나 그림, 그리고 단어로 표현해서 미리 나눠준 A4 활동지에 요 내용, 태양에너지, 지구내부에너지, 조력에너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하고요. 자, 이번 시간 끝내기 전에 먼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환경 에너지원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죠? 광합성 작용 에너지, 강수와 관련된 에너지, 계절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에너지, 온천에 따뜻한 물을 만드는 에너지. 자, 이 5가지 중에 성격이 다른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 광합성과 관련된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죠. 그리고 이 광수와 관련된 에너지도 바로 태양 에너지. 자, 계절 변화 무엇 때문에 합니까? 태양이죠. 자, 바닷물을 물에 증발시키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죠. 자, 위에 4개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고요. 온천, 요거는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지구계를 이루는 3개의 에너지를 서로 비교 평가하고 이 현상이 날 때 어떤 에너지에서 나타난다는지를 구분하고 근원을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내용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거의 끝나는데요. 이 영상이 끝난 후 오늘 본 영상을 토대로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각자 나름대로 선생님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고, 나눠준 활동지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잊지 마시고요. 꼭 제출하세요.